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공무원 국어 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4강이 되겠습니다. 4강. 자, 이번 4강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3강에서 살펴봤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확실히 하고 5강 자음동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이제 교재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 3강에서는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판서 위주로 수업을 했다면은 이번에도 역시 뭐 판서 위주가 되긴 되겠지만 이번에는 교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24쪽부터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이번 4강에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문의 변동의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이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빛, 그리고 빛이, 그리고 빛나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의문의 변동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 우리 2번 네모, 의문의 변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살펴봤던 이런 변동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나가는 강좌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2번 의문의 변동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꽃 이해 가시죠? 지금 딱 하나의 음절에서 어근에 해당하는 하나의 지금 헛받침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꽃이라고 할 때는 치읓이 아니죠. 자, 꽃이라고 했었을 때 이 꽃이 치읓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헛받침에 의해서 치읓이 디귿으로 꽃이라고 해서 분명히 발음 나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꽃을이라고 나오고 있죠. 꽃을. 꽃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3강에서 봤던 꽃. 실질 형태소와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을 같은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이 되는데, 자, 수험생 여러분, 여기 형식 형태소에서 이제 뒤에 연음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었죠. 모음이 오는 겁니다. 모음이 왔었을 때는 꽃을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여기 있는 치읓이 그대로 뒤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칠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이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해 가시겠죠? 이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일 때 이렇게 발음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꽃만이 되겠습니다. 꽃만. 그렇죠. 꽃만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실질 형태소와 보조사 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과 형식이 되는 것이므로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꽃만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꽃만이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실질 형태소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귿이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문제는 뒤에가 모음이 아닙니다. 모음이 아니라 뭐가 왔습니까? 그렇죠. 음절의 초성에서 지금 자음이 와버렸습니다. 자음이 와버리니까 얘가 디귿이 그대로 뒤로 연음, 이어적기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어적기 안 됩니다. 이어적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 번째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뒤에 자음이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음과 자음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충돌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비슷하게 닮아가는, 그렇죠. 자음동화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음동화는 우리 다음 강좌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미음을 만나게 되면은, 자, 이것이 다시 어떻게 바뀌느냐?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꽃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최종 발음은 결국 치읓이라는 이 받침이 디귿이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자음동화에 의해서 디귿과 미음의 자음동화에 의해서 니은으로 최종 표준 발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 자, 우선 여기까지가 의문의 변동에서 의문이 조건에 따라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 그 기초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번 종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교체 있었었고 축약이 있었었고 탈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가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모 3번에 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들어가서 지난 강좌에 이어 교재에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 3번에 나오고 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음절의 끝이 되겠죠. 음절의 끝.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음절의 끝 같은 경우에는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종성, 삼성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어 음절에서 삼성 체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은 그렇죠.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중에 마지막 나오고 있는 종성 받침의 자음이 되겠습니다. 이 자음이 헛받침일 때도 있고 겹받침일 때도 있지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총 7개의 대표되는 발음으로 나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의 종류로 이제 내려가서,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가 갈 것이고, 동그라미 이제 2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자, 모두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은, 자, 수험생 여러분 요거 중요하죠. 밑줄 긋도록 하십시오.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었을 때, 형식 형태소이지만은 여기 어떻습니까?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던 모음으로 오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예로 나오고 있는 것이 낫으로가 나오고 있네요. 낫으로. 자, 낫이라는 실질 형태소와 으로라는 조사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자, 지금 뒤에 실질 형태소의 받침 시옷 뒤에 종성의 받침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뭐로 가시면 됩니까? 그렇죠. 그대로 뒤로 연음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연음으로. 이해 가시겠죠?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적용을 시키고, 이제 이 뒤에 자음 동화가 벌어지든 뭐가 벌어지든 이 뒤에는 다른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그대로 연음 이어적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적기는 한자로 얘기하게 되면은 연음이 되겠습니다. 연음. 이어적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적기. 자, 수험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겠죠.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꽃에도 그러면 이해 가시겠죠? 여기 판서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자, 지금 실질 형태소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역시 형식 형태소가 붙었기 때문에 그대로 연음 이어적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옷이, 그리고 옷을, 그리고 먹이, 그리고 무더까지 무더까지 이해가 가실 건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먹이 그리고 무더 이 부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먹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먹다의 먹이 되겠죠. 먹다의 먹에 해당하는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언의 어간도 무슨 형태소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실질 형태소로 들어가죠. 역시 마찬가지 실질 형태소와 명사로 이렇게 파생시켜주는 역시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나게 되니까 얘도 발음이 어떻게 가느냐? 그렇죠. 그대로 연음 이어적기 먹이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무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언을 활용을 시켰을 때 묻다라는 기본형에서 용언의 활용시 변하지 않는 묻까지가 어떻습니까? 실질 형태소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체가 형식 형태수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더 그대로 이어적기 연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시겠죠. 네, 여기까지 꼭 이해 가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가면은 네, 상당히 뒤쪽으로 가면 좀 힘들어집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념을 잡아주도록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도 역시 수험생 여러분들 밑줄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수가 올 때, 자, 이번에는 실질과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살펴봤던 실질과 실질이 되겠습니다. 실질과 실질.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형식이 오고 실질이 오지만은 공통점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수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자, 그때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예로 들었던 거는 네, 요거 예로 들었었죠. 요거.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이 되고 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렇죠. 역시 뒤로 디귿이 연음이 된다, 이어 적기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과 형식일 때는 실질에 있는 받침이 모음일, 그 뒤에 음절의 받침일 때, 모음일 때 그대로 연음, 실질과 실질일 때 역시 뒤 두 번째에 나오고 있는 실질 형태수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도 그대로 연음이 되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고 난 뒤에 연음이 되다. 네. 요 포인트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네, 동그라미 3번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도 다 역시 마찬가지. 실질과 지금 실질이 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은 꼬디 이해 가십니까? 네, 꼬디 네, 이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라는 저희가 네, 지금 여기서 살펴봤는 내용이 되겠고, 웃 어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웃이라고 할 때 디귿,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 더, 른이라고 해서 네, 그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후에 연음 이어적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겉옷도 역시 마찬가지죠. 겉옷 같은 경우는 이제 티귿, 쌍수 자리 때 탁처의 탁, 네, 티귿이 되겠죠. 역시 디귿 받침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네, 적용이 되고 난 뒤에 역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수가 오니까 그대로 연음으로 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겹받침의 적용 여부로 내려가도록 해서, 자, 이번에는 아까 네, 우리 3강에서 네, 겹받침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1번일 때와 2번일 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선 1번일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감사가 있었었죠. 두 번째는 그렇죠, 너 혼자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는 로보트사형이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죠, 병신년의 병신 또는 뭐 부산 이렇게 암기해도 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 전에 3강으로 가셔서 반드시 네, 이 기초 기본 이론을 네,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고 네,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 암기를 하시고 다시 네, 오셔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겹받침이 단독일 때는 무조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 노래, 방, 기역, 니은, 리을, 비읍, 그렇죠. 그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그대로 대표나는 것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레고만 바에서는 그만 바의 기역, 미음, 비읍이 있겠죠. 네,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겠지만은 용언의 어감 플러스 어미, 그렇죠, 실질과 형식일 때 네, 이럴 때는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르게 또 반응이 네, 의문이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 우선 기억은 쉽습니다. 리을 기억이 되겠네요. 리을 기억은 첫 번째 대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고의 기억이 되니까 그대로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네, 흙이 오고 있죠. 기억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갑도 네, 부산 또는 병신할 때 그렇죠, 가, 노래, 방에 비읍이 되니까 그대로 비읍이 오고 있습니다. 요 이제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왔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칠판을 잠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 게 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실질과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네, 겹받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겹받침.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예로 나오고 있는 교재에 나오고 있는 예를 보게 되면은 자, 흙이라는 게 있죠. 흙이. 자, 흙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되는데 형식 형태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겹받침에서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게 발음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 3강이죠. 3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부분 1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앞부분 1번을 남겨주시고 2번에 나오고 있는 이 기억이 그대로 뒤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연음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흙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될 때는 1번 남겨주고 2번을 뒤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값이 그 다음에 없어라는 부분 했죠. 아까 저기 3강에서는 자, 3강에서 우리가 값이는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했던 없어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자, 없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실질과 형식이 지금 만나게 되면서 그렇죠. 1번 비읍을 남겨주고 시옷이 뒤로 가면 되는 거겠죠. 근데 기억나십니까? 시옷이 뒤로 넘어갈 때는 시옷은 시옷은 뭐로 변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된소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없어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옷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시옷.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없어까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것이고, 그리고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받침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을 만났습니다. 두 자음 중 하나만 발음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수험생 여러분, 흑도가 있습니다. 흑도.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겹받침이 되고 뒤에가 형식 형태수이지만은 모음이 아니죠. 자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음과 자음이 만나게 되겠죠. 자,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리을 기억을 레고는 그만 바의 그가 되겠죠. 그래서 흙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기억과 디귿이 자음과 자음이 만나게 되면서, 즉 안울림 예사와 안울림 예사가 만나게 되면서 뒤에 있는 디귿이 된 소리로 바뀌게 되는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의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겹받침, 실질 형태소의 겹받침과 형식 형태소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초성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왔었을 때는 대다수가 된소리 되기로 바뀌거든요. 이 된소리 되기로 바뀌니까 여기도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디귿까지 이제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실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나오고 있는 이 헛받침은 제가 강좌 3강에서 자세하게 판서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번 헛받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역시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3강에서 다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이 제가 3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을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라든지 너 혼자라든지 로버트 사형이라든지 마지막에 부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넉 이해 가시죠? 넉과도 안따와 여덟, 넓다, 갑, 외골, 할다, 없다 다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다. 자, 하지만 다만이라고 나오고 있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중요 표시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밥 같은 경우에 기억나시죠? 밥 같은 경우에 뒤에 뭐가 왔을 때, 자, 밥이라는 용언의 어간, 실질 형태수가 왔었을 때 이 밥 뒤에 자음이 되겠죠. 자음.
자, 자음이 위치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이때는 리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읍으로 네, 대표되는 밥다, 밥고 기억나시죠? 밥다, 밥고.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자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온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발음이라는 게 있고 형식, 형태소인데 모음이 왔습니다. 모음이 오니까 수험생 여러분 요거 이제 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겠죠. 어떻게 적용시키겠습니까? 네,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격받침일 때도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리을을 그대로 두시고 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이 비읍이 네, 모음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어적기가 되겠죠. 연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분이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자, 그래서 우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밥다, 그 다음에 밥소, 그 다음에 밥지, 그 다음에 밟는, 네, 밥게, 밥고 다 뭐가 왔습니까? 그렇죠. 자음이 왔죠. 자음이 왔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넉 뒤에 네, 뭐 삼음절이라든지 사음절이라든지 넉죽하다, 넉다듬이, 넉둥굴다, 넉대대하다 이런 것처럼 이때는 넉으로 발음이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겹받침으로 내려가서 겹받침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대표되는 발음이었죠. 레고만바, 그만바 또는 뭐 레걸만바, 그만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고 있는 닭, 그리고 흑과, 그리고 막다라든지 늑지라든지 삶이라든지 그 다음에 젊다, 네, 구체적인 사례 그대로 적용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다 적용시키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만이라고 나오고 있죠. 다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용언의 어감말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레고의 리을 기억이 있었죠. 이 레고의 리을 기억이 자, 레고에 해당하는 리을 기억이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었을 때는 레고의 그만바의 그가 아니라 뭐로? 그렇죠. 첫 번째 리을로 발음되는 대표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 예를 보니까 지금 말개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말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이 지금 두 번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리을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된소리로 해서 자,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이 아니라 된소리로 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네, 요거 예사소리가 아니라 된소리가 맞습니다. 된소리. 요거 고쳐 주십시오. 자, 그러면 물고 뭐 늘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죠.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죠, 이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리을 기억도 그렇죠. 또 기억이 나오고 있죠. 당연히 이걸로 나오겠죠. 그래서 늘게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3번으로 내려가서 3번.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에 지금 받침 히읗. 자, 이번에는 이제 받침 히읗이 되겠습니다. 자, 받침 히읗이라는 것은 네, 종성이 되겠죠. 종성 받침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기억을 보시게 되면은 히읗 뒤에 작다고가 되겠죠. 히읗 뒤에 작다고라고 해서 지읒, 디귿, 기억이 음절의 초성으로 왔었을 때 히읗이 지금 축약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히읗이 있고 기억이 있네요. 자, 요렇게 이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게 되면은 히읗과 그 다음에 기억이 만나서 키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렇게 키역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뒷강에서 뒤에 강좌에서 의문의 축약, 자음 축약을 살펴볼 건데 자음 축약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받침 히읗 같은 경우 받침 히읗은 히읗 뒤에 작다 고가 왔었을 때
축약되는 현상이 거센 소리로 축약되는 현상이 벌어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체적인 사례로 나오고 있는 조턴도 역시 마찬가지. 조턴 같은 경우에는 히읗과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받침이 티귿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싸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싸에다가 지읒이 되겠죠. 그래서 치, 이렇게 결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작다고 세 개 다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적용만 시켜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니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역과 디귿과 그 다음에 비읍, 지읒이 있는데 구두, 보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첫 소리 히읗과 결합되는 경우, 각하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히읗이 앞에 나오든 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각하를 예로 들면은 이번에는 히읗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옵니까? 그렇죠. 뒤 음절 여기 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히읗이 만나게 되니까 이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히읗 플러스 기역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기역과 히읗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뒤에 받치면 이게 축약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카로 가겠죠. 카로 간다라는 거. 결국 지금 기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니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센 소리로 축약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내려가게 되면은 규정에 따라서 디귿으로 발음되는 시옷, 지읒, 치읒, 티귿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로 나오고 있는 옷이라는 거 있죠. 시옷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낫이라고 할 때 그렇죠. 지읒이 되겠죠. 세 번째는 꽃이라고 할 때 치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숱하다라고 할 때 티귿이 되는데, 이 네 개의 의문의 음절의 끝소리는 공통점으로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다 디귿으로 가는 겁니다. 디귿으로 가니까 전부 다 디귿 뒤에 뭐가 만났습니까? 그렇죠. 디귿 뒤에 전부 다 뭘 만났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디귿 뒤에 모두 히읗을 만나게 되는 거죠. 히읗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역시 거센 소리로 축약이 되어서 그렇죠. 티귿으로 나와 티귿이 받침으로 티귿으로 의문이 축약이 되어서 발음으로 들어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을로 가니까 이번에는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 자, 이번에는 요거는 조금 닷소가 있습니다. 닷소를 보게 되면은, 자, 히읗 뒤에 뭐가 되겠습니까?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이 될 때는, 자, 요것이 된 소리로 이렇게 바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소도 역시 마찬가지, 실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그냥 이것은 히읗이 뭐로? 니은으로 발음이 난다라고 해서 논문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히읗이 있겠고 히읗이 니은과 결합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히읗이 있고 니은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될 때는 히읗이 뭐로? 그렇죠. 니은으로 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논는 있고 싼내도 역시 마찬가지 히읗이 니은과 결합이 되면서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히읗이 그렇죠. 탈락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옷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그리고 전미사가 결합된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기본형이 지금 나타가 되는 것인데 나까지가 용언에 그렇죠. 활용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어간이 되겠죠. 은 같은 경우는 형식 형태수가 되겠습니다. 어미. 자, 그래서 어미라든지 그 다음에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자,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 자,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 뒤쪽 이다도 역시 마찬가지.
나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용언의 어감 플러스 은, 뭐 은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사로 들어가니까 조사 형식 형태소가 되겠고, 노아 같은 경우에 아는 네, 어미가 됩니다. 싸이다의 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사가 되었든 접사가 되었든 또는 어미가 되었든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형식 형태소로 결합되는 경우에 역시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옷에 우리 세 번째 예를 보게 되면 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다 앞에 네, 요거 하나 네,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싸이다라고 해서 요거 하나 첨가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요거. 자, 그래서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히읗이 만났기 때문에 발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이다가 되겠죠. 그렇죠. 히읗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4번으로 가면은 헛받침, 쌍받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자, 5번으로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실까요? 5번. 자, 5번으로 가면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조사, 어미, 접사와 결합되는 경우 뭐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것도 역시 했는 내용이 되겠죠. 만약 겹받침 중에 시옷이 뒤로 넘어갈 때는 그렇죠. 된소리로 간다라는 거. 그대로 적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이 있는데 받침 뒤에 모음인데 여러분들 이 모음 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네, 위, 문서, 다오 네, 요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문서라는 건 실제 네,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위, 문서, 다오라고 해서 다섯 번째가 위가 들어가네요. 위, 문서, 다오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받침 뒤에 모음, 위, 문서, 다오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수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이론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다만이 되겠습니다. 다만. 원래 원칙으로 하게 되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되고 네, 요게 되겠죠. 요게. 이 디귿이라는 요게 이제 들어가서 원래 원칙으로 되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그대로 연음이 되겠죠. 모음이니까. 디, 된소리 되기까지 따. 요렇게 발음이 될 것인데 이 맛있다, 그 다음에 멋있다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 지금 내용 보이시죠?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예가 되겠습니다. 다만 맛있다 같은 경우에는 멋있다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원래 표준 발음이지만은 이것도 역시 허용을 해준다. 같은 발음으로 허용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수험생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7번이 되겠습니다. 한글 자모의 이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네 암기를 하실 때 네 뒤쪽에 이제 제 이름이 진호잖아요. 진호. 진호도 파티 축하. 자, 이렇게 네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뭐 다른 걸로 암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진호도 파티 축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을 연음을 하되 진호도 파티 축하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우리 동그라미 6번에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원래 원칙으로 하게 되면은 디귿디가 되는 거죠. 디귿디. 디귿디. 이것이 맞는 발음이 되는데 이 지금 디귿디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디귿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디귿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허용해 주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와 관련된 여러 발음들이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네, 뒤로 가게 되면 우리 기존에 이제 나오고 있는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넙죽하다. 틀렸죠? 두 번째는 얇지가 아니라 얄지가 되겠습니다. 로버트 사형의 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훌지도 역시 마찬가지 리얼로 와야 될 것이고, 맑고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 리을 기역 뒤에 그렇죠. 기역이 왔죠. 그러니까 막고가 아니라 리을로 가야 되겠습니다. 막다 같은 경우에는 리을 기역 뒤에 디귿이 왔기 때문에 막다가 되는 것이고, 얘는 맑고, 네, 그렇게 4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9쪽에 나오고 있는 표준 발음으로, 네, 나오고 있는 옳지 않은 이제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네, 완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헛받침이 하나, 그 다음에 겹받침에서는 1번과 2번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서 겹받침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 쭉,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 네, 자음동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